자,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은 결산이라 1년 동안에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기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했으니까 자, 이제는 결산을 해야죠. 자, 결산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한다? 시산표를 먼저 작성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시산표에 보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잔액 시산표를 먼저 그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을 가운데 쓰고 그 다음에 차변과 이제 대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자산부터 이제 써요. 그러면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느냐? 차변합계가 얼마? 610만 원이네. 차변이 610이고 대변에는 21만 원이죠. 자, 13만 원, 21만 원. 그러면 589만 원인가? 자, 차변합계가 589만 원. 그러니까 차변에서 대변을 빼서 잔액을 기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만 쓰는 거니까 비품. 비품은 얼마? 30. 끝.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자, 상품은 차변합계가 180, 대변합계는 140. 그러면 잔액은 40만 원만 남는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이네. 외상매출금은 80에서 40. 그러면 이제 4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 그럼 이제 자산은 모두 기록이 됐고, 다음에는 이제 부채. 부채는 뭐 있어?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은 80. 대변에 80. 그 다음에 차입금. 차입금도 80. 부채 끝.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요? 자본금. 자본금은 400.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수익에는 뭐 있을까? 상품 매출이익이 30.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비용에는 보험료. 보험료는 얼마? 10만 원. 그 다음에 급여. 급여는 8만 원. 자, 이제 몇 개인가 쉬어봐요. 6, 10개네. 그러면 2, 4, 6, 8, 10. 끝. 자, 그럼 이제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는 이제 얼마가 되는가 확인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 600, 얼마가 되나? 619만 원에다가 얼마예요? 다시 한번 계산하면 98, 128, 717인가? 자, 717만 원. 그 다음에 대변합계는? 대변합계는 560에 30. 그럼 얼마가 돼요? 560에 30이면 590. 맞죠? 590. 문제가 발생했지. 자,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 어때요? 틀린다. 틀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이제. 그럼 이렇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게 아니라 역순으로 가자 그랬죠. 자, 역순.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먼저 시산표의 금액을 확인. 자, 시산표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계산기로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해봐요. 그러면 717만 원 그대로 맞죠? 자, 오른쪽도 590 확인이 됐죠? 발견 못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총계정 원장에서 자, 요 시산표로 제대로 왔는지. 자, 두 번째는 총계정 원장에서 시산표로 제대로 넘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현금부터 다시 계산해야지. 그러면 400, 500, 610.
자, 610에서 21만 원이죠? 21만 원. 그러면 589만 원.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비품 30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상품. 자, 상품은 차변이 180이고 대변은 140이니까 4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80에서 40이니까 40.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 부채 80. 그 다음에 차입금 80. 자본금도 400. 상품 매출이익은 30. 그 다음 보험료는 10. 그 다음에 급여는 8 이상 없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시산표의 금액을 다시 한번 검산을 해봐요.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배변 금액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이상 없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분기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넘어왔는지 봐야지. 그래서 네 번째는 분기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옮겨갔는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자, 현금 계정 차변에 자본금, 그 다음 자본금 대변에 400 됐죠? 그 다음 비품이 30. 자, 비품이 30. 그 다음에 현금이 30인데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비품이 얼마야? 3만 원이 아니라 이게 얼마? 30.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다시 한번 요거 여기서 찾아낸 게 아닙니다. 그냥 현금이 3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요건 그냥 가자고 그냥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정리를 해 주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상품 80. 80.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3만 원 정확히 했어요. 현금 3만 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요걸 보고 가는 거니까 여기다 지금 차변의 합계는 30인데 여기는 3만 원이잖아, 이게. 근데 요걸 보고 가는 거니까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품 계정 차변에 80 됐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80. 그 다음 또 뭐야? 현금이 60인가요? 자, 현금이 60 됐고, 그 다음에 상품이 50. 여기 50. 그 다음 상품 매출이익이 10. 자, 그 다음에 상품이 100. 상품이 100. 그 다음에 현금이 100. 자, 빠졌죠, 지금.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상품 계정 차변에 100인데 요거는 여기 왔는데 현금 계정 대변에 100이 여기 안 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날짜는 며칠이야? 5월 12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100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 80. 그 다음에 상품이 64. 상품 64.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16. 오케이. 그 다음에 현금이 4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40. 그 다음에 현금이 30이죠. 제좌 30. 그 다음에 상품이 26. 상품이 26.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4. 그 다음에 보험료가 10. 보험료 10. 그 다음에 현금 10. 이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품. 비품은 차변에 얼마예요? 100. 자, 또 빠졌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비품이 자, 며칠이에요? 10월 26일 날 제좌 100. 그 다음에 현금 60. 현금 60 빠졌죠? 현금이 또 빠졌어. 그러면 여기에 현금 계정 10월 26일 날 자, 얼마? 62 비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40. 그럼 미지급금 없네. 자, 미지급금 없으니까 여기다 또 만들어주면 되죠. 미지급금 만들어주면서 배변에 10월 26일 날 비품이 얼마? 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에 미지급금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미지급금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미지급금이 얼마? 미지급금이 얼마죠? 40.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현금. 현금이 얼마? 80. 그 다음에 차입금. 자, 차입금 80. 그 다음에 급여 8만원. 그 다음에 현금 8만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빠진 게 없죠, 이제.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분기에서 종기정원장에 전기가 제대로 되는가? 그래서 수정하면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걸 맞춰주면 되겠지? 자, 이제 현금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보면, 현금은 차변이 500, 610만원 들어왔고, 대변은 13만원에 21만원, 181? 맞나? 계산해 보세요. 21, 181만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나? 현금 계정은 400. 610에서 429만원? 429만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품. 비품은 130이죠? 30에 100이니까. 자, 비품은 130. 그 다음에 상품은 180에서 140 맞죠? 됐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40, 외상매입금 80, 차입금 80, 자본금은 400, 상품매출이익은 30, 보험료는 10, 급여는 8, 그 다음 미지급금은 얼마? 40. 끝났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차변합계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차변합계가 얼마 나오나? 얼마가 돼요? 630? 자, 630 맞습니까? 600 얼마? 657? 자, 657. 그 다음 대변합계는 뭐가 잘못됐어요? 얼마? 얼마? 630? 뭘 어디서 잘못하셨네? 다시 한번 정리해봐. 자, 우리 현금 계정은 지금 분기한 게 총계정원칙이 정확하게 옮겨간 건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현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400, 500, 610. 자, 여기가 61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181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가 또 안 맞아버렸어,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그 다음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이 넘어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은 분계가 제대로 됐는지 분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분계장에서 와보면 자, 400에 400, 30에 오, 틀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가 얼마? 자, 거래로 다시 들어가 보면 아, 여기에 3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여기 30이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에 30이 돼버리고 여기에 30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또 수정이 되겠죠, 현금이. 자, 여기는 이제 얼마로 수정이 될까? 차변은 610이 들어왔고 나간 거는 40, 208. 자, 208이 나갔으니까 여기서 남은 거는 302만 원인가? 402만 원. 402만 원.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합계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 다시 한번 계산. 얼마 나와요? 630. 자, 오른쪽도 얼마? 630. 이제 끝났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발견 순서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제일 먼저 시산표의 금액을 확인. 그다음 두 번째는 총계정 원장에서 자, 시산표로 정확하게 넘어왔는지 확인. 자,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 시산표의 금액을 검사. 그 다음 네 번째,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넘어왔는지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다. 이해되셨죠, 이제?
자, 요게 발견 순서. 그래서 요 발견 순서는 우리 시험 문제에 이론 문제로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온 거를 거꾸로 되돌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라. 이해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차변합계가 630이고 대변합계가 630 일치했죠.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모든 분기가 정확하게 전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자, 왜 알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여기가 30만 원인데 여기를 얼마로 했어요? 3만 원으로 잘못돼서 어느 한쪽이 잘못됐으니까 발견이 됐지.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요, 여기 얘네들을 30만 원을 우리가 만약에 3만 원씩이라고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완벽하지는 않다. 시산표를 작성해 보는 건 해보는 거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 어떤 경우에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됐을 때는 발견할 수 없다.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거는 아까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차변, 대변 동시에 잘못된 거 요거는 발견할 수 없다. 자,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이론 문제에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산표를 작성했어요. 이제 이상 없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 이 재고조사표라는 건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계정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현금이 우리 회사에 402만 원이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402만 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금고를 열고 돈을 씌워봐요. 얼마 있어야 돼? 402만 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402만 원이 있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정리를 해주는 게 요게 재고조사다. 그럼 이제 어떤 정리를 해주게 되느냐? 자, 이건 이제 지겠습니다. 이걸 짓고, 지금 만약에 금고문을 열고 돈을 씌웠더니 얼마가 있느냐? 410만 원 있어요. 현금 시제액이 만에 하나 410만 원이 있다면,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야? 402만 원이 맞는 겁니까? 410만 원이 맞는 겁니까? 402만 원. 나 미치겠어요. 지금 장부에는 지금 402만 원 되어 있는데 가서 돈을 쉬었더니 410만 원이 있다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겠어요? 당연히 410만 원이 맞는 거지. 그럼 왜 그런 거야? 8만 원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는데 돈이 들어온 거를 장부 정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때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하느냐? 자, 지금 수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현금은 얼마가 더 들어왔어요? 8만 원이 더 들어온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현금이 8만 원 더 늘어났구나,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8만 원 늘어났고, 늘어난 이유 모르잖아요. 이게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11월부터 여러분들이 현금이라는 파트에 가서 저걸 배울 건데, 자, 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왜 돈이 남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모르겠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요런 계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이 과라는 건 현금이 많다라는 소리고, 부족, 요거는 부족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현금이 많든 부족하든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세워가지고, 자, 이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찾아내요. 그다음 이제 맞아, 8만 원은 집세 받은 거였네. 기억이 났어요. 이제 기억이 나면 집세를 받았으니까 임대료라고 8만 원 쓰고, 그다음에 얘는 찾아냈으니까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차변 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는 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니까 결국 현금 8만 원은 집세로 받은 걸로 끝나버리게 되겠죠.
요런 거를 결산할 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건 아직 안 배운 거고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결산 날이잖아. 그럼 결산 날은 찾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생략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현금 가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은 그냥 자비익으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 임대료라는 8만 원 수익이 생긴 거나 자비익이라는 수익이 생긴 거나 결론은 똑같죠. 그래서 그냥 자비익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결산 때는. 자, 반대로 실제로 금고문을 열었더니 현찰을 쉬어봤더니 400만 원밖에 없다 이럴 수도 있겠지. 돈을 쉬어봤더니. 그럼 지금 장부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 40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쉬어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400만 원밖에 없다면 어느 금액이 맞는 겁니까? 400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에이, 모르겠다. 현금이 얼마 없어진 거야? 2만 원이 없어진 거죠. 2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결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자, 이익이 나왔을 땐 자비익으로 했듯이 이번에는 손실이 나왔을 때는 잡손실 이렇게 떨어버리면 된다. 요거 마무리 과정을 요런 걸 어디다 기록을 하느냐? 재고조사표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조사표에다가 현재 장부상의 현금은 402만 원인데 실제로 있는 돈은 410 또는 400만 원. 그 원인을 차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다. 그리고 요게 결산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잡손실로 바로 가면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 네, 조금 아까 배웠죠? 자, 그럴 때는 요거를 일단 뭘로 만들어놔? 현금 과부족으로 만들어 놨다가 자, 현금이 없어진 이유가 뭔지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냈어요. 아, 2만 원은 집세 준 거네. 자, 집세 준 거다. 그럼 이제 뭐를 없애면 돼요? 현금 과부족을 2만 원 이렇게 없애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임차료라고 2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러한 정리를 하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재고조사표.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갑니다. 비품이라는 게 있죠, 비품. 지금 비품이 얼마 있어? 130이 있어요. 그러면 비품이라는 건 뭡니까? 사무실에 있는 집기죠. 그러면 130만 원에 내가 사온 이 비품이 10년 만년 쓰나? 네? 내가 그 책상 의자 사왔어요. 그럼 한 100년 쓰나?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왔습니다. 그러면 비품, 차량 운반고, 기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자산들은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손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져가지고 자, 비품이 지금 130만 원인데 연말에 가서 비품의 실제 가치를 따져봤더니 120만 원밖에 없다면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를 해주느냐? 감가상각이라는 이런 비용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10만 원 이렇게 만들면서 비품을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없애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어디서? 재고조사표를 통해서. 그건 아직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11월부터 저걸 배울 거고 오늘은 그냥 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봐요. 상품. 자, 상품은 얼마야? 180만 원인데 나간 돈이 얼마? 140이니까 상품은 얼마가 있어요? 40만 원이 장부상에 있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창고. 창고에 가서 내가 있는 상품이 얼마인지를 카운트 했더니 30만 원밖에 없어요, 상품이. 그럼 상품이 어떻게 된 거야? 또 10만 원이 없어졌네. 자, 없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상품을 10만 원 이렇게 죽이면서 자, 이런 상품과 같은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재고자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져서 생긴 손실, 감모손실 10만 원 이런 거를 앞으로 배운다. 오늘은 배우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겠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장부상에 있는 상품 가치하고 창고에 있는 상품하고는 같아야 되겠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쭉 가다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얼마야? 지금 80만 원이고 40만 원이면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 있다?
4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봤더니 그 40만 원 중에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0만 원밖에 없대. 그럴 수 있을까요? 뭐예요? 거래처가 파산했어. 거래처가 망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돈이 20만 원 또 없어졌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배선상각이라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그냥 오늘은 배우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나갈 거다.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게 없다. 그냥 상품은 얼마 있는 거야? 상품 40만 원 그대로 있는 걸로 하는 거죠. 현금은 얼마야? 현금은 그대로 402만 원 있다. 라고 하고 오늘은 요거를 이제 배우는 건 아니고 요거 배우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재고조사표를 작성할까 안 할까? 해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재고조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재고조사표를 배울 필요는 없고 그런 것까지 앞으로 배우면 되겠구나. 그러면 자, 요 수정후 시산표라는 건 뭐냐? 수정후 시산표라는 거는 이런 수정사항이 있다면 고쳐지겠어 안 고쳐지겠어? 고쳐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현금이 400 장부에는 얼마 있어요? 402만 원인데 실제로 현금 쉬어보니까 410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까? 현금을 8만 원을 더 늘려줬죠. 8만 원 더 늘리면서 우리 아까 뭘로 처리했어? 자비익으로 했죠. 그러면 자 거기서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여기가 고쳐지겠죠. 여기 얼마로 고쳐질까? 410으로 고쳐지면서 요 맨 밑에 뭐가 생길까? 자비익이 8만 원 이렇게 생겨서 고쳐지겠죠. 그 고쳐진 시산표. 그거를 뭐라고 한다? 수정후 시산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고 개념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산표를 만들게 돼요. 요 정산표라는 것은 가결산서. 그러니까 가짜로 결산을 해본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가짜로 결산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정산표의 양식은 어디 보시면 있냐 하면은 자 교재 이것도 뭐 구태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아직 기초니까 해보는 거예요. 207페이지. 자 207페이지에 보면 유기식 정산표 이렇게 나와 있죠. 유기식 정산표 봤습니까? 찾았죠? 자 그럼 이 유기식 정산표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시산표예요. 시산표, 차변, 대변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IS는 손익계 안 쓰죠. 차변, 대변 그 다음에 여기가 FP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 이렇게 써주고 자 우리 아까 저기 나와 있는 잔액시산표 있죠. 저 잔액시산표를 정산표의 맨 앞에 시산표 자리에다가 옮겨 써줘요. 자 그럼 불러보세요. 현금이 얼마? 자 우리는 재고조사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 변함없다.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수정후 시산표도 없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갑니다. 현금이 402만 원. 또 뭐 있어? 예? 비품이 얼마? 130. 또 상품이 40. 또 외상 매출금은 40. 다음 외상 매입금은 80. 또 차입금도 80. 다음 자본금은 400. 또 상품 매출 이익은 30. 또 보험료는 10만 원. 또 급여가 8만 원. 또
미지급금은 우리가 좀 진작 쓰지 그랬어요. 자, 미지급금 부채니까 여기다 썼어야지 사실은. 아, 좋아 좋아.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미지급금은 얼마? 40.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죠? 얼마야? 630이지? 차변 합계 630. 자, 630. 자, 이렇게 해서 자, 시산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서 자산, 부채, 자본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고,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현금은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여기에 402만 원 이렇게 씁니다. 또 비품은 자산, 재무상태표에 얼마? 130. 상품은 자산, 재무상태표에 40. 외상매출금은 자산, 재무상태표에 40. 외상매입금은 자, 부채니까 재무상태표에 어디? 대변. 차입금, 재무상태표 대변. 자본금, 자본, 재무상태표 대변.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 자,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 대변.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차변. 급여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차변. 미지급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재무상태표 대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버리면, 자, 이렇게 와버리면 지금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은 얼마? 30. 자,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은 18만 원을 썼어요. 18만 원을 썼고 30만 원 벌었어. 그럼 우리 회사는 장사를 잘했다. 얼마 벌었을까? 12만 원 벌었죠? 그럼 여기다가 당기 순이익이 얼마? 12만 원. 모자란 쪽에다 이렇게 써주면 차변합계가 30, 대변합계도 3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세요. 그럼 얼마가 되나? 얼마야? 612만 원인가? 자, 여기가 612만 원이고 여기는 얼마인가 봐요? 600이지. 자, 여기가 600만 원이면 차변이 612만 원이니까 12만 원이 부족하네. 그 12만 원이 여기로 가는 거지. 여기로 가서 612만 원이 되면 요 12만 원이 뭐예요? 당기순이익.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가 우리 회사의 기초의 자본은 얼마였을까? 400이었죠. 400을 갖고 있는데 얼마가 늘어난 거야? 당기순이익이 12만 원이 늘어나서 기말 자본은 412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12만 원을 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산표. 그럼 이 정산표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그냥 한번 결산을 해볼 수가 있다. 우리 회사가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가결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산표의 다른 말은 가결산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어차피 결산이 모두 끝나게 되면 정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돼요.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자, 재무상태표 작성해서 보고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해서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재무상태표나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가 이따가 정식 보고서로서 제공이 되겠죠. 그럼 이거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아직 거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산표와 같은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생략해도 되는 장부 이렇게 하면은 정산표는 생략할 수 있구나. 왜요? 어차피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니까 구태여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한 번쯤 해보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감이 왔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이제 결산의 장부 마감. 자, 장부의 마감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노래 하나만 하면은 끝나요. 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배울 거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금강산 찾아가자. 그 노래 알죠? 예?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 노래에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영미식 마감법,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에 대체. 적을 거 없어요. 어떻게 있어? 손익계정 차액은 자본금으로.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그 다음에 2월 시산표로. 이래버리면 요게 영미식 마감법 노래예요. 자, 교재 어디 있느냐? 21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215페이지 보면 자, 노래로 따라 부르세요 하고 이제 금강산 노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자, 지은이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작.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은 자본금으로.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로 2월 시산표로. 듣던 중 노래를 가장 못하는군요, 이 반이. 좀 노래방 가서 좀 연습 좀 하시고 좀 다음 주에는 좀 세련되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했죠 이제? 자, 여기 이제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노래 보면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먼저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하래. 그럼 이제 여기 이 총계정 원장에 마감을 하는 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장부의 마감이라는 것은 이런 총계정 원장을 마감시켜주는 절차. 그럼 이제 우리 총계정 원장에는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자본, 수익, 비용 항목이 있잖아. 딴 거 다 제껴놓고 이 중에서 비용과 수익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자산, 자본, 자산, 부채, 얘네. 예. 상품 매출 수익이죠. 그럼 이 수익을 자, 얘를 어디로 보내느냐? 손익 계정으로 보내라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얼마 벌었을까? 10만 원, 16만 원, 4만 원에서 30만 원 벌었잖아. 30만 원 벌었으니까 손익 계정으로 보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손익 계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다가 계정 하나를 그려줍니다. 계정 하나를 더 그려주고 자, 차변에는 비용을, 대변에는 수익을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일로 오기 위해서는, 계정에 전개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분개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개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제일 먼저 분개하고 분개한 것을 전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분개하느냐? 지금 상품 매출 이익이 얼마 있어요, 지금? 30만 원.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야, 비용이야? 수익이에요. 그럼 수익은 차변이야, 대변이에요? 대변. 그럼 대변에 있는 상품 매출 이익을 없애는 거야. 왜 없애요? 손익 계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자, 상품 매출 이익은 차변, 대변? 대변. 없애려면 반대로 가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분개하느냐? 대변에 있는 상품 매출이익을 없애버리려면 차변에다가 상품 매출이익 이렇게 써주면 없어지겠지.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겠다? 이 손익이라는 게 손실 아니면 이익이니까 결국 수익은 어디로 가겠어요? 손익이라는 데로 가겠지. 그래서 손익 30 이렇게 하면은 요게 바로 분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상품 매출이익이 어디 있다고요? 대변에. 없애려니까 차변에. 어디로 가겠다? 손익. 자, 분개했어요. 그럼 전개합시다. 그럼 상품 매출이익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손익 30 이렇게 해서 차변할게 대변할게 30만 원으로 딱 끝나버리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 계정 대변에 12월 말일날 어디서 왔다? 상품 매출 이익에서 얼마가 와요? 30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됐지?
자, 이렇게 마감됐어요, 이제. 얘는 이제 부채고, 그 다음에 얘는 자산, 얘 보험료 비용이네. 자, 비용은 어디로 보내?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자, 비용은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어느 계정에 가야 돼? 비용과 수익은 손익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보험료는 차변에 있다, 대변에 있다? 차변에. 없애려면 예, 여기다가 대변에다가 보험료 씁니다. 보험료 얼마? 자, 보험료가 10만 원. 그래서 얘 어디로 가겠다? 손익. 손익 10만 원. 전개했죠? 그럼 이제 손익 계정 차변에 자, 12월 31일 날 상대편 계정 가면 보험료 10만 원 이렇게 오겠네. 그다음 보험료 계정 어디예요? 대변. 자, 보험료 계정 대변에 12월 말일 날 어디로? 손익으로 10만 원. 그러면 차변학계 10만 원 손익으로 가서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두 줄을 그어버리면 이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장부를 마감할 때 하나로 끝이다. 그러면 그냥 밑줄 두 줄 그어버리면 마감된 거고, 여기는 차변학계 30, 대변학계 30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손익으로 가고. 자, 또 차익금은 뭐예요? 부채. 자, 급여는 비용. 자, 우리 아까 비용은 어디로 가야 돼? 손익으로. 그러면 지금 급여는 어디 있을까? 차변. 없애려면 대변에다가 급여 얼마? 8만 원. 얘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 8만 원. 자, 이렇게 모든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을 손익 계정으로 넘겨줘요. 넘겨주는 것을 대체. 그래서 이런 분계를 대체 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 대체 분계, 대체한다. 그러면 이제 손익 계정 차변에 12월 31일 급여가 얼마? 급여가 8만 원 이렇게 오면 자,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먼저 자, 우리는 1번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를 했다 이 소리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분계보다는 아주 편하게 분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회계하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가르쳐 줬는데, 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 여기 보십시다. 지금 여기 상품 매출이익은 뭐예요? 수익이지, 수익. 수익이죠. 자, 수익이 얼마 있어? 30. 얘 어디로 가야 돼? 자, 비용과 수익은 어디로 간다? 손익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 30만 원은 손익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난 손익으로 갈겨 손익. 얼마? 30. 이렇게 써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면 얘네 집에 손님이 찾아왔잖아요. 지난주에 박치기 배웠지. 자, 얘가 일로 와서 꽉 밀어내면 분개해봐요. 차변에 상품 매출이 대변에 손익. 요게 딱 그려지지. 요거 상품 매출이 손익 이렇게 되겠지. 불편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험료도 마찬가지. 여기도 자, 보험료입니다. 자, 보험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비용과 수익은 어디로 간다? 손익.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12월 31일 어디? 손익 얼마? 10. 그럼 요거 새로 왔으니까 박치기 하면 되지? 박치기 하면 차변에 손익, 대변에 보험료. 요 분계가 나오죠? 그럼 요거 끝났다. 도적어서 마감. 자, 요거 급여. 급여 비용이에요. 자, 얘도 12월 말일 날 얼로? 손익으로 얼마? 8만 원. 박치기. 차변에 손익, 대변에 급여. 그냥 그대로 박치기만 하면 분기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냥 모든 거래든지 모든 거래는 박치기 하면 분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분기해 볼래? 자, 요거 박치기 하면 차변에 상품 80, 대변에 외상 매입금 80. 아까 상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사온 거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분기해 봐요. 요거 가지고 박치기 하면 차변에 비품, 대변에 현금. 그럼 뭐예요? 비품 30만 원을 현금으로 사온 게 되겠죠? 항상 분기는 박치기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그 다음 손익 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보낸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우리 회사는 비용이 얼마야?
18만 원, 수익은 30만 원. 그러면 자, 비용과 수익의 차액이 얼마 나와요? 12만 원 나왔고 비용이 많어, 수익이 많어. 수익이 많는다. 수익이 크다는 거는 자본이 늘어났다 이 소리죠. 그럼 만약에 손해가 생기면 자본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요 손익계정의 차이가 얼마 나왔어요? 12만 원을 얘를 어디로 보내라고? 자본금으로 보내라 이 소리예요. 자본금으로. 그러면 요거 박치기 되겠지? 박치기 해보세요. 차변에 이게 손익내 집에 얘가 왔으니까 얘가 일로 와서 박치기 하면 차변에 손익 얼마? 12만 원, 대변에 자본금이 12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익계정에는 갈 거 없어. 이미 갔어요. 손익계정에 상대편 계정 과목 자본금을 미리 보냈죠? 이거 끝났어요. 이제 손익계정 마감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자, 자본계정 대변에 12월 말일 날 어디에서 왔어요? 손익에서 얼마? 12만 원 이렇게 오겠죠. 그럼 원리는 우리 회사 얼마 갖고 했다? 400만 원을 갖고 영업했는데 얼마 벌었어? 12만 원을 벌어서 우리 회사의 기말 자본은 412가 되더라 이 소리라.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 여기 어디로 갈까? 차변에 오겠죠. 다시 만약에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얘가 18만 원인데 얘가 만약에 12만 원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6만 원 손해를 봤잖아요. 그럴 땐 여기다가 손익 6만 원 이렇게 오면서 박치기 되겠지. 그럼 차변에 뭐가 돼요? 차변에 손익 6만 원, 다시 자본금으로 가야지. 자, 6만 원을 자본금으로 보내게 되면 차변에 뭐가 돼요? 자본금이 6만 원, 그 다음에 손익 6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자본이 1로 와서 자본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일단 자, 결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모든 비용과 수익을 어디로 보내요? 손익계정에. 손익계정의 차이는 자본금으로. 그럼 이제 뭐뭐 남았다?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늘 하는 얘기대로 모든 비용과 수익은 한 해 결산이 끝나면 명목상 계정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자산 부채 자본은 어때요? 그대로 남아서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된다. 그거를 차기로 이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해라. 그럼 이거 차기 이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로 얼마 이월될까? 얼마가 이월돼요? 우리 아까 계산해 놨는데 얼마? 자, 현금 계정이 얼마야? 저기 해놨네. 402만 원이 차기로 이월되겠지. 402만 원. 그러면 이제 차변할게 얼마, 대변할게 얼마. 그러면 요거는 다음 연도에 전기 이월 얼마, 40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비품도 얼마가 이월될까? 12월 말일날 130만 원이 차기로 2월 된다. 130이 2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전기 2월 13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상품도 자, 12월 말일날 자, 얼마가 들어왔어요? 지금 18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나간 돈이 140이 나갔으니까 얼마 남아요? 40만 원이 차기로 2월 되겠지? 그럼 얘는 전기의 2월 40 이렇게 오겠죠? 자, 의상매입금 80은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되겠네. 그러면 일로 와서 12월 말일날 차기 2월이 얼마? 80. 그럼 얘는 1월 1일날 전기 2월이 얼마? 전기 2월 80 이렇게 되겠죠. 자, 미지급금도 부채니까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12월 말일날 차기로 2월 얼마? 40. 그러면 얘는 1월 1일날 전기 2월 40. 그냥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외상 매출금은 80에서 40이니까 12월 말일날 차기 2월 얼마? 40. 그럼 얘도 1월 1일날 전기 2월이 40. 그러니까 항상 반대편에다가 전기 2월 가면 되겠죠. 자, 비용. 자, 차입금도 12월 말일날 차기 2월이 얼마? 80. 그러면 1월 1일날 뭐가 돼요? 전기 2월이 80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마지막 자본금은 412만 원이 12월 말일날
차기로 2월. 그럼 얘는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4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자본 항목은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차기로 2월 가서 다 없어졌죠,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만들면 될까? 예, 2월 시산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해서 2월 시산표를 꾸민다. 그러면 2월 시산표는 어떻게 꾸미냐? 자, 2월 시산표라고 쓰고, 이제 전기 2월 된 거를 갖다 써요. 현금은 차변, 대변? 당연히 차변이겠죠. 자, 자산은 차변에 와요. 얼마? 402만 원이네. 자, 현금은 402만 원. 또요? 비품. 자, 비품은 얼마? 130. 또 상품. 상품은 얼마? 40. 또 자, 외상 매출금도 자, 외상 매출금도 40. 그다음 부채. 외상 매입금은 자, 외상 매입금은 80. 그다음에 미지급금은 40.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 들어가겠죠? 차입금 있나? 자, 차입금은 얼마? 80. 자, 차입금 80. 그 다음에 자본금 412만 원. 이렇게 하면 자, 차변할게 얼마예요? 얼마? 612지? 자, 612. 대변할게도 얼마? 612로 끝. 이렇게 해서 대차가 맞아버린다. 자, 다 끝난 거예요. 요게 바로 영미식 마감법. 그러니까 영미식 마감법의 순서. 자, 제일 먼저 뭘 그래요? 손익계정을 먼저 그립니다. 손익계정을 그린 다음에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보고, 그 다음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보내고,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하여 전기 이월시킨 다음에 뭘 만든다? 이월시산표 꾸민다. 그게 결산. 자, 한번 지은이의 뜻을 생각하며 이 노래는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돼. 자, 눈 감고. 자, 시작.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시산표로 이래가지고 외워주시면 끝.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산까지 했고, 자,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 걸로 이제 복습하고 넘어가면 이제 오늘로 사실은 이제 기초편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뭘 하느냐? 기초와 관련된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서 아주 그 복잡한 것들이 나오죠. 그거를 이번 달에 미리 입문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가서 굉장히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하여튼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칠판 저도 좋습니다, 이제는.